네, 지금부터는 오늘장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을 보신 분들은 어제 우리 시장의 훈풍이 조금은 멈추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신 분들도 우려감을 느끼신 분들도 아마 계셨을 겁니다. 결국에 경기가 연착륙, 소프트 랜딩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던 건데요. 대표적인 연유는 아무래도 중동 리스크가 있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제동을 걸어준다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유전에 대한 시설 폭격 가능성이 계속해서 대두되면서 유가가 올랐고 이로 인해서 시장이 다시금 리스크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우려 때문에 국채금리, 10년물, 2년물 모두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대거 하락하면서 지수단에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준 거죠. 다만 한 가지 조금 고무적인 포인트를 찾으라고 한다면 바로 반도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AI 서버 수요가 괜찮을까? 앞으로 수요가 없진 않을까? 이로 인해서 빅테크들이 AI 쪽으로 투자를 멈추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상당히 컸었는데 이런 우려에 대한 것들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는 결과치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서 그들이 판매하는 AI 서버 그리고 서버 칩에 대한 수요가 굉장하다라는 사실을 수치를 통해 확인하면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15% 급등, 엔비디아도 2%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부분은 조금은 긍정적인 포인트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삼성전자 오늘 잠정이지만 대충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올 건지 시장의 해석들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서 모두들 선반영이 됐다고 하지만 어제 또 장중에 5만 원 선을 6만 원 깨고 5만 전자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판 들어서 HBM이 통과됐다라는 또 외신의 보도가 나오면서 약간 들어올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SK 하이닉스의 상승률에 비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대장이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있는데 소부장은 느낌이 좀 다릅니다. 왜 그런 건지 잠시 뒤에 조금 더 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와 함께 오늘 LG에너지솔루션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최근 들어서 호재가 많죠. 어제장에서는 테슬라가 LG엔솔에 또 주문을 넣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중국의 또 최대 관세를 유럽에서도 부과하기로 하면서 어떤 모든 겹 호재들이 더해져서 2차 전지 쪽에 어떤 섹터 내 센틱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고요. 방산이 유가와 함께 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전쟁에 대한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신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고요. 전력의 경우 미국 정부에서 전력망에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주말에 있었는데 이 부분 좀 훈풍으로 이어지는 모습과 함께 끝으로 저희도 어제 대담에서 중국 소비주들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코멘트들 들었었는데 중국 관련주들 소비, 철강, 석유화학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다만 실적에 있어서는 약간은 좀 갈릴 수도 있어서 이 부분 주의가 좀 필요한데요.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은 오히려 중국 덕분이 아니라 중국 때문에 저가 공세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악화, 그 전망치가 조금 낮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기억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당국이 오늘 경제부처에서 회복 정책에 대한 패키지를 발표할 거기 때문에 소비주들 일시적인 탄력은 또 받을 수 있겠죠.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오늘 삼성전자도 실적이 이렇게 슈퍼마이크로처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값이 나온다면 이러한 두 자릿수 폭등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어쩌면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개인적인 소망을 갖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 실적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는지 그 부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전망치는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80조에서 81조 원까지 최대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0조 원대 움직이고 있지만 10조 원만 넘게 나와도 서프라이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서는 한 20% 정도 눈높이를 낮춘 거죠. 자, 이번 실적은 오늘 나올 실적은 그야말로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메모리 사업부 그 부문별 구체적인 상세 실적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포인트에 계속해서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업이익의 SK 하이닉스와 비교해서 이렇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그 전 대비 한 1조 원 정도 하락할 걸로 메모리 사업 부문은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반면 SK 하이닉스는 5조에서 6조 원대로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문제는 3분기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4분기 가이던스 또한 SK 하이닉스는 조금 더 얹어갈 수 있는 반면 삼성전자는 약간의 소강 상태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HBM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레거시 디램 쪽 메모리 수요 부진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죠. 이와 함께 더 트리거가 됐던 건 바로 가격 상승률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 될 것이다. 가격이 종국에선 하락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실적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이 얘기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공통적입니다. 그러나 이 두 기업의 차이점은 HBM으로 꼽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실적 부진에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키워드이기 때문인데요. SK 하이닉스는 HBM3 8단, 12단 모두 진행 중에 있지만 삼성전자는 여전히 퀄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뼈아픈 대목입니다. 자, 때문에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어서 주가에도 반영이 됐다고 하지만 또 오만전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연휴가 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에서 어떤 HBM에 대한 코멘트가 있을 건지 확실한 호재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발언들이, 강조들이 나오는 연휴 이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대장주들이 이렇게 좀 아쉬운 흐름을 보일 때 소부장은 좀 다른 느낌을 보였습니다. 지난 9월 중순쯤이었죠. 모건 스탠리에서 시작된 반도체 겨울론, 그쯤부터 어제까지 상승률을 카운트해본 결과 이오테크닉스 15%, 원익 IPS 15%, 테크윈과 한미 반도체도 거의 10% 안팎의 상승률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한 2, 3주 만에 이렇게 올랐다라는 건데요. 이에 반해서 삼성전자는 하락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건 왜 이런 걸까 하고 조금 들여다봤더니 앞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와 같이 서버용에서 그 힌트를 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서버용 메모리 수요는 견조하기 때문에 하반기 앞으로도 공급은 상당히 타이트할 수 있다라는 측면인데요. 자, 그러나 우리가 조금 큰 그림에서 생각해 볼 것은 반도체 기업들, 대장의 실적들이 계속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됐을 때 과연 이들이 설비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그 밸류체인인 아랫단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이런 상승률이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나와 봐야 알겠고 또 본 실적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모두가 주시하는 만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소부장에 대한 전략들 다시 좀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상승률 측면에서만 봐도 한번 느껴집니다. 이 필요성에 대한 것들 잠시 뒤에 두 분과 함께 조금 더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자, 삼성전자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사실 LG전자도 오늘 실적을 발표합니다. 3분기 실적 전망, 원래는 통상 상고하죠. 3, 4분기가 좀 비수기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보여왔었는데 이번에 이변이 일어날까요? 영업이익은 보시면 역대 3분기 가운데서는 가장 좋은 성적표를 거둘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LG전자가 몰두했었던 가전 쪽의 포션을 좀 줄이는 반면에 가전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캐시카우를 좀 확보하고 앞으로 모멘텀으로 꼽히는 냉난방 공조라든지 전장 쪽에 좀 힘을 싣고 있기 때문에 체질 개선이 어느 정도 일정 이루어졌다라는 가정인데요. 오늘 실적 통해서 이 부분 체질이 개선됐는지,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지 좀 가닥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예견된 부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영업이익이 손실까진 아니고 3,400억 원 정도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세액 공제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환율의 영향, 테슬라양 매출이 줄어든 영향, 뭐 가장 큰 고객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요약을 한마디로 한다면 전방 수요가 결국 부진하기 때문이겠죠. 자, 이런 부분들 오늘 실적에서 좀 확인이 돼야 할 것 같지만 어제 열렸던 비전 공유회에서는 5년 내 매출을 한 2배 정도까지 늘려가겠다라고 하면서 ESS나 전고체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유럽에서 또 탄소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고 금리 인하로 인해서 차 할부 금리도 내려갈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업황 분위기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업 손실 이제 4분기 그리고 내년에는 일어나지 않을 일인 건지 진짜 이번 3분기가 바닥을 찍고 다시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바텀 아웃의 기점인 건지 이 부분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끝으로는 플러스 알파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나온 이슈들이죠. 행동주의 펀드인 스타보드 밸류가 화이자 지분을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서 화이자는 일부 한 2%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펩트로는 일라이릴리와 기술 평가 계약,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에 시간 외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내용의 정리가 좀 필요할 때 보이고요. 아이폰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코멘트가 IB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아이폰 16도 그렇고 17도 그렇고 애플 인텔리전스는 멀었다라는 분석이 그 골자인데요. 자, 애플 관련주들 사실 LG 이노텍도 2분기 실적 좋을 거라 했었는데 실적 앞두고 더 차가운 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끝으로 저희가 오늘 시장 끝나고 내일장이 또 휴장이라서 한 번 더 일정을 체크업해드리면요. 목요일에는 미국의 우리 시간으로 9월 CPI가 발표될 예정이고 금요일에는 금통위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 관측이 팽배한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테슬라 로보택시는 현지 시간 10일 공개될 예정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장에서 확인이 가능할 듯합니다. 자, 오늘도 내용들이 많네요. 저는 두 분과 함께 시장 의견 조금 더 분석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못 뵀더니 보고 싶었어요, 대표님. 네. 아니, 아까 반갑게 맞아주셨었잖아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얘기부터 풀어가 볼 텐데요. 다행히 미장에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든지 엔비디아는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너무 안 좋게 나오지만 않으면 그래도 좀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짧은 소견도 내놓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삼성전자 지금 6만 원만 깨지면 생각보다 강한 반등을 주고 있죠. 예. 이게 이제 6만 원이 이제 PBR이 1배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6만 1,000원이 1.07배 정도 되는데 이게 거의 PBR 기준으로는 거의 저점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하이닉스가 거의 1.7배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많이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보는 거고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죠. 삼성전자 적자일 때보다 오히려 주가가 더 안 좋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지금 시장에 이제 기대치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올 건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나왔는데 일단 오늘 잠정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장 기대치는 10조 원만 넘어가면 그냥 서프라이즈 받아들일 것 같고요. 10조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그래도 그렇게
그럴 수 있지. 예측했던 거야. 뭐 예. 8조까지도 보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뭐 잘 나오든 잘 안 나오든 바닥은 좀 잡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잘 안 나온다라고 하면 5만 원 밑으로 또 6만 원 밑으로 빠지겠죠. 빠져서 시작하면 또 올라갈 겁니다. 그럼 얼른 사야겠네요. 뭐 얼른 사봐야 근데 또 얼마나 많이 올라갈지는 또 모르기 때문에 네. 일단 바닥은 한 6만 원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이제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되면 그럼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게 아니라 SK하이닉스를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아, 삼성전자마저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 더. SK하이닉스는 더 좋겠죠. 예, 그렇게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도 보면 SK하이닉스 혼자 나홀로 그죠. 종가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어제 세더라고요. 외국인들도 삼성전자 5천억 한 400억 가까이 팔았는데 하이닉스는 한 2천억 이상 샀습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아빠 당분간 안 보고 엄마 사겠다라고 지금 대놓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당분간은 엄마를 보자. 뭐 우리가 여전히 아빠가 좋아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6만 원에서 7만 원 가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분위기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전까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이재용 회장이 간밤에 또 이제 뭐 필리핀인가 어제 또 뭐 어디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기사를 언뜻 봤는데 네. 거기에서 또 이제 파운드리 분사 얘기를 물어봤는데 이런 거절을 해서 안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삼성전자가요? 네, 뭐 안 하고 그냥 뭐 우리 회사 좋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잘못된 선택일까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별로 이쪽에서는 증권가에서는 안 좋아할 수도 있다. 오히려 파운드리 분사가 더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인텔처럼요. 지금 삼성전자가 네. 지금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되는데 여전히 뭐 HBM3 뭐 양산 얘기는 안 나오고 자꾸 뭐 테스트는 통과됐는데 대량 생산이 힘들다. 대량 생산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여전히 좀 뭐 그런 것들 해결하고 나면 또 한번 뭐 가지 않겠나. 근데 지금 삼성전자 지금 사가지고 뭐 오늘 저는 바닥을 잡을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당장 뭐 내가 이거를 사서 뭐 10% 20% 먹겠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는 단기 매매는 좀 그렇죠. 금물이고요.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사모아야 될 단계 정도는 되지 않겠나. 6만 원 밑으로 하야하면 네.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결국에 지금 HBM이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지난 분기 때 컨퍼런스 콜에서도 HBM에 대한 코멘트는 안 줬던 거 같거든요. 그럼 이번 실적 때도 뭐 오늘 잠정이니까 물론 안 나올 거고 본 실적 때까지도 HBM에 대한 어떤 코멘트는 못 한다면 그 실적 안에서 HBM 매출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될 텐데 그마저 없으면 삼성전자는 4분기까지 기다려봐야 된다는 얘기로 이어질까요? 근데 HBM을 삼성전자가 안 만드는 건 아니고요.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요?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눠서 생각을 그게,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AMD 쪽으로는 납품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전제 뭐 그렇지만 이제 HBM의 대부분의 수요처가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기술력에 대한 그런 이제 의구심을 시장에서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삼성전자 실적이 생각보다는 조금 잘 나올 거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HBM 쪽으로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레거시 반도체인 DRAM이나 낸드 같은 경우 매출이 계속 좀 좋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9월 달 그 반도체 수출이 여전히 37%의 좋은 이제 성장세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생각보다는 조금 더 잘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다고 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좀 크게 상회를 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이 아직은 조금 유동적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HBM 매출이 이번에 찍히더라도 그게 어디에 고객사를 두고 있는지에 그러니까 HBM이 찍힌다라고 해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했다라는 거야 더 방점을 찍을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HBM 시장의 40% 정도를 삼성전자가 차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거기에는 물론 이제 엔비디아 목이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를 만약 뭐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은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HBM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게 상대적으로 이제 고부가 가치성 그런 이제 제품군들이기 때문에 그쪽에 공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그만큼 좀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전부 다 HBM만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HBM을 제외하고 레거시 반도체의 뭐 지금 고정 가격 자체는 작년보다 30% 정도 높아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낸드 같은 경우도 여전히 기업용 중심으로는 판매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같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HBM이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HBM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이쪽 부분의 매출이 계속 뭐 크게 늘지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는 뭐 아직까지는 가질 필요는 있겠지만 그 부분도 아마 뭐 다음 분기 정도 되면 충분히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HBM 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너무 치중하고 있긴 합니다만 생각보다 레거시 쪽이 방어가 잘 될 수도 있는 포인트는 놓치지 말자라고 실적에 대한 관전 포인트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대표님 궁금한 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막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있는데 소부장은 상승률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어제도 삼성전자는 못 가는데 삼성전자 밸류체인들은 잘 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이제 이게 약간 오류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오테크닉스가 좀 많이 올라서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삼성이 살아나는 거 아니야? 뭐 수주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냥 이거는 그 종목 개별 종목의 이슈고요. 베일리 기포드라는 이제 2대 주주가 원래 7.3% 정도 지분 갖고 있었거든요. 이제 이거를 8.47%까지 늘렸습니다. 한마디로 1.1%를 더 투자했다. 투자 목적이 중요한데 이 회사는 영국계 자산운용사고요. 액티브 펀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언제든지 수익 나면 팔겠다라는 걸로 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회사가 이거 지분 늘렸다는 소식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 어제 올라왔다. 그러면 이거는 삼성전자 발로 올라온 게 아니라 영국계 액티브 펀드가 많이 샀을 때 이걸로 올린 겁니다. 그러면 이오테크닉스가 올라가니까 또 덩달아 이제 원익 IPS 이런 종목도 또 올라왔는데 사실은 아직 지금 장비주들이 올라갈 만한 이슈는 별로 없고요. 엄청나게 공격적인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전히 장비주들은 그나마 SK하이닉스에 이제 붙어 있는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예. 뭐 PSK홀딩스 정도가 투자처로는 여전히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장비주들이 반등이 나와서 좀 뭐 많이 올라갈 추세가 바뀌는 거 아니냐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30-40% 조정받을 때 여기는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반등도 올라가게 되면 더 빨리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요. 여전히 이제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또 다시 이제 뭐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또 좋아진다고 또 엄청 얘기했었죠. 항상 그닥 잘 못 맞추더라고요. 보면. 예. 근데 그분들의 논리가 중요한데 공급 과잉에 대한 논리, 그다음에 가격이 떨어질 거에 대한 논리, 주가는 지금 뭐 6개월 뒤를 선반영했다라는 논리, 여전히 이제 지금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반영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분들이 틀리게 되면 네. 또 반등은 나오겠죠. 그래서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되는 봐야 되는 구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도 이제는 서서히 이제 실질적인 종목 위주로 해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하지만 좀 호흡은 좀 길게 가지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대장이 가야지 소부장 아랫단으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요가 이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삼성전자 실적과 함께 또 소부장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이번엔 LG 그룹도 좀 챙겨볼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3분기 진짜로 바닥일까요? 일단 뭐 하반기에 바닥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2차전지 관련돼서 앞에 이제 전방 산업인 전기차 부분이 조금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과연 바닥일 것이냐라는 건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뭐가 글로벌 전체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이제 시장 점유율이 국내 3사들이 계속 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업체 같은 경우 중국 내수 시장이 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성장세가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유럽이나 그다음에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세가 상당히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역성장을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8월까지 한 7% 정도의 이제 성장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전기차의 성장세가 좀 더 가팔라지기 전까지는 아마 국내 탐사들의 아마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실적은 여전히 부진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빠졌기 때문에 기대감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 시장 내에서 지금 중국에 대한 이제 규제가 가면 갈수록 이제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내 업체들의 이런 이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과연 그렇다면 북미 시장 내에서 전기차가 얼마만큼 잘 팔릴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전기차의 캐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캐즘이다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유 중에 하나는 전기차의 충전 시간이 길다라는 거하고 한번 충전할 때 오래 못 간다. 그리고 가격이 비싸다라는 부분인데 네. 그 부분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전기차의 판매가 뭐 급속도로 증가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캐즘이 본질적인 문제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뭐 가격은 해결될 수 있겠지만 뭐 충전 시간이라든지 단축에 있어서는 약간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희 대표님은 2차 전지 저희가 질문 드렸을 때 항상 LG 에너지 솔루션 관심주로 꼽아주셨는데 드디어 오늘 LG 엔솔 실적이 나오는 날 갑자기 관심주를 포스코 퓨처엠으로 바꾸셨거든요. 아니 그게 어떤 이제 의미가 그런 있습니까? 거죠. 뭐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서 더 올라갈 게 있을까? 아,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한 말씀드리는 거고. 41만 원 정도. 42만 원으로 이제 끝났는데 이야. 42만 원 돌파하기 네.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2차 전지 다 조정 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요. 테슬라 간밤에 영향일까요? 지금 갑자기 미국 언론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언론까지 지금 트럼프 지지율 올라가고 있다. 네. 해리스가 당선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뉴스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죠. 사실 지난주부터 이미 지지율은 뒤집어졌는데 네. 그걸 다 무시하고 좋은 뉴스만 보고 이제 지금 2차 전지 다 올렸는데 지금 물론 트럼프가 되고 나서 저는 그냥 그분이 되더라도 정책은 그닥 그렇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지금 워낙 한 말들이 내뱉은 말들이 있죠. 네. 뭐 보조금을 다 없애겠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말들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당선 여파가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근데 11월 5일이죠 선거는. 네. 얼마 그러면 안 지금 이제 한 남았죠. 달도 안 남았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는 저는 이제 매매 뭐 단기 대응 정도로만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하고 숫자는 돌아서는 건 맞는데 어느 정도 바닥은 잡은 것 같습니다. 업황은. 근데 여기 여전히 대선 불확실성이 좀 여전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이 2차 전지 이제 간다 고 이렇게 하시면 예, 해리스가 되면 진짜 갈 수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전히 조심하셔야 되고 포스코 퓨처엠을 제가 탑픽주로 뽑은 거는 그나마 소재주들 이제 세트업체 말고 소재주들 중에서 3분기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는 데는 포스코 퓨처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올라오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다 실적 안 좋을 거고요. 네. 예, 별로 지금 뭐 회복 국면 아니고 이제 얼마나 적자폭을 줄이느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너무 2차 전지에 지금 갑자기 2차 전지가 대안이야 이렇게 덤비시면 안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당시를 복기를 해보면 그때도 여전히 안 좋을 걸 알았지만 안 좋았는데도 주가가 잘 갔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기대감? 실적은 의미는 예. 없고요. 지금 이제 얼마나 업황이 돌아서느냐의 문제인데 그래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또 돌아섰다라는 건 다 이제 바닥은 잡았다라는 건 알겠는데 네.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제가 항상 뭐 여름에 더울 때 사자라고 말씀을 드리다가 11월로 이제 미룬 건 뭐냐면 본격적인 매수는 대선 끝나고 트럼프가 당선이 대선. 되든 해리스가 되든 네. 그때 사면 된다. 예, 트럼프가 되면 빠져서 사면 되고 해리스가 되면 쫓아가서 사면 되는 겁니다. 쫓아가서 가도 네. 더 갈 거니까. 그렇죠. 아, 네. 간단합니다. 네. 현명한 전략이네요. 네. 자, 섹터 내 바닥을
잡았는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과 함께 대선 리스크가 가장 크게 작용할 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적 가운데서 조금은 기대를 열어볼 수 있는 곳 포스코 퓨처엠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님, LG전자는 네. 3분기 좀 체질 개선 될까요? 일단 뭐 체질 개선이다라기보다는 조금 이 실적은 좀 잘 나올 걸로 그렇게 이제 예상이 그래요?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기존보다 이제 B2B에 대한 이제 비중을 좀 확대하고 있다라는 게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히 이제 HA 사업, 보통 이제 가전에는 에어 솔루션이라고 해서 이제 그 사업부 내에서 지금 에어컨 공조 관련된 여러 이제 시스템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뭐 데이터 센터들의 이제 공조 시스템에 이제 납품했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런 B2B에 대한 그런 이제 매출 성장세가 지금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LG전자 입장에서도 조금 이제 아킬레스건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VS, 그러니까 전장 사업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의 이제 새로운 동력이다라고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에 주가를 올렸었던 가장 큰 게 이제 VS 사업부의 실적 개선, 그러니까 수주가 뭐 상당히 증가했다라는 건데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전방 산업인 전기차하고 같이 좀 맞물려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의 판매가 그렇게 뭐 활발히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세가 그렇게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은 있고요. 다만 이제 전장 사업부 내에서 이제 IVI라는 이제 인포테인먼트 관련 쪽의 매출은 조금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건데요. 일단 VS 사업부가 과연 어떤 식으로 실적이 나올지, 물론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다 나오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지금 LG전자 입장에서도 실적이 좋다라고는 하지만 뭐 그렇다고 획기적으로 지금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개선세를 보이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정도 수준에서 아마 당분간은 횡보를 보일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2B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전망이긴 하나 전장 쪽은 약간 주춤할 수 있다. 네. 그러나 3분기 실적은 괜찮을 거다. 아우, 실적 얘기했을 때 괜찮을 거라고 들은 기업 처음인 것 같아요. LG전자 오늘 주가 향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길게요. 네, 좋습니다. 자, 실적 얘기 풀어가 봤고요. 끝으로는 시장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내일 또 마침 쉬는 날입니다. 네. 뭐 좀 시작해보려고 하면 쉬고 그래요. 어떻게 해볼까요? 오늘은 아마 한 거의 1% 가까이 하락 출발을 하겠죠. 국내가 미국이 어제 빠졌으니까. 근데 물론 이제 뭐 엔비디아라든지 일부 반도체 종목들 좋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뭐 시장은 좀 덜 빠질 수도 있다. 빠진다라고 하면 반등 나올 가능성 높고요. 오늘 중요한 건 10월 10시 30분에 이제 중국 시장이 열리는데, 예, 10시 30분에 이제 다시 국경절 끝나고 열리 첫 개장이기 때문에 그죠. 얼마나 어떤 반응을 할 거냐, 그게 우리나라에게 피해가 될 거냐, 아니면 소비주들 중국 관련주들에게 또 좋은 흐름을 이어갈 거냐,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이 지금 연착륙 기대감으로 해서 지금 금리도 올라가고, 뭐 지금 중동 이스라엘 때문에 또 지금 또 유가도 올라가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장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리가 올라간 거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오늘부터 국채 계속 지금 국채를 발행해야 되거든요. 오늘 3년물, 내일은 10년물, 모레는 30년물 입찰이 시작합니다. 그러면 입찰이 잘 될까에 대한 불안감도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드디어 단기로 이제 자금을 조달하던 이제 미국 재무부가 이제 장기로 돌려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게 성공한다라고 하면 미국 시장은 11일 이후에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고려하시면 지금 여기 일정에는 잘 확인을 안 하시는데 10일까지 국채 발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따라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금리가 튀면 발행이 잘 안 되는 거고요. 금리가 떨어지면 발행이 잘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여러모로 셈법이 복잡해지는 구간인 듯 보입니다. 오늘도 중심 잘 잡아가지고 투자 지혜롭게 해보도록 할게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